마이클 잭슨의 목 차크라 수치가 단 29%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열광했잖아요. 다들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정작 그 자신은 세상의 오해나 그 왜곡 속에서 스스로의 진실을 대변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방어할 통로가 막혀 있었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 29%의 닫힌 통로가 역사적으로 어떤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심층 분석을 의뢰하면서 보내준 이 엄청난 양의 기력 해부학 자료, 그리고 운명 매트릭스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완전히 소름 돋는 수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파르 잭슨의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2026년 4월 개봉 예정인 영화 마이클의 주연이자 그의 조카인 자파르 잭슨입니다. 자파르의 목 차크라 수치는 무려 93%입니다. 이것은 명화 채널에서만 독점적으로 심층 분석한 자료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두 사람의 에너지가 참 이토록 극단적인 대척점을 이룬다는 건 그냥 단순한 유전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거든요. 절대 우연일 리가 없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운명 매트릭스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그 카르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세대를 아우르는 카르마라? 네, 오늘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서 한 가문의 그 미완성된 핏빛 업보가 다음 세대의 생물학적이고 에너지적인 구조를 통해 어떻게 완벽하게 복원되는지 그 잔혹하고도 경이로운 과정을 낱낱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이클이 가장 무력하게 무너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조카인 자파르가 가장 압도적인 강점을 쥐고 태어났다는 게 진짜 귀개할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기력 해부학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인 결과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신체를 에너지를 처리하는 약간 거대한 변압기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위 차크라 시스템부터 한번 뜯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기력 형태는 위로 갈수록 비대하고 아래로는 완전히 붕괴된 형태였습니다. 네, 상층부는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관과 영성을 뜻하는 제3의 눈이 82%, 정수리 차크라가 77%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현실에 발을 딛게 해주는 뿌리 차크라는 고작 40%, 그리고 자아 경계를 뜻하는 태양신경총 차크라는 단 25%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25%라는 게 일상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신경총은 우리 몸의 심리적 면역 체계, 그러니까 자아의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25%에 불과하다는 건 그 성벽이 그냥 형체도 없이 허물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벽이 아예 없다고요? 네,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짓밟아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겉보기의 평화, 그 조화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개인적 경계를 끝없이 낮추고 타인에게 다 내어주게 되죠. 정말 끔찍하네요. 거기에 40%의 불안정한 뿌리 차크라까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뿌리 차크라의 안정적인 수치를 50에서 60% 사이로 보는데 40%면 생존과 안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연결된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채 거대한 폭풍 속을 맴도는 화려한 연 같네요. 끈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또 타인이 당기는 대로 무자비한 조작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한 비유입니다. 위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마비된 천재였던 셈이죠. 그런데 우주의 보상 메커니즘인지 이 자파르의 차트를 보면 완전히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닻을 달고 있습니다. 자파르의 뿌리 차크라 수치는 자그마치 90%에 달합니다. 아까 평균이 50에서 60이라고 하셨잖아요. 90%면 이거 육체적으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엄청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사에 가까운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90%의 뿌리 차크라는 숫자 7번, 전사의 에너지, 그리고 21번, 글로벌 비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7번과 21번이요? 네, 이건 단순한 체력을 넘어서서 생존의 현실에 영혼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묶어두는 거대한 닻입니다. 이 에너지가 육체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신이 공유해준 그 영화 준비 자료에 아주 소름 끼치는 일화가 있죠. 자파르가 안무가 리치엔톤 탈라우에가와 훈련할 때 발에서 피가 나고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변형될 때까지 수천 시간을 쉬지 않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 명화 구독자들이 가장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죠. 보통 사람의 집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건 그냥 배우로서의 완벽주의나 엄청난 열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꼭 그 90% 뿌리 차크라 에너지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열정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신경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물리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으면 뇌에서 강제로 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기절을 하든 쓰러지든 말이죠. 아, 뇌가 몸을 보호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뿌리 차크라가 90%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 물리적인 고통을 생존과 목적 달성을 위한 거대한 운동 에너지로 강제 치환해버리는 특유의 기질이 작동하거든요. 와, 고통을 연료로 써버린다는 거군요. 네, 이전 세대인 마이클이 텅 비워두고 간 그 40%의 공허함을 물리적 현실에 억지로 고정시키려고 우주가 자파르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생리적 에너지를 부여했다고 보는 게 매트릭스 관점에서는 훨씬 타당한 해석이죠. 이전 세대의 결핍을 다음 세대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메우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음과 양의 극단적인 불균형입니다. 자파르는 헐리우드라는 그 험난하고 포식자들만 득실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한가운데 있는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에너지가 138점인 반면에 음 에너지가 무려 242점에 달합니다. 네, 정말 기형적인 수치죠. 보통 사람들의 음양 비율이 어떻길래 이 242점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극단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음과 양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거나 어느 한쪽이 한 10%나 20% 정도 우세한 게 보통입니다. 아, 기껏해야 그 정도 차이군요. 네, 그런데 양이 138에 음이 242라는 건 이 거대한 음의 기운에 무의식이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 에너지는 어둥, 수용성, 그리고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뜻하거든요. 이걸 기질로 치면 고도의 점액질 기질에 해당합니다. 주변의 모든 감정과 압박을 물처럼 다 빨아들이는 성질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너무 예민해져서 산산조각 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 헐리우드 산업 구조에서 그런 막대한 음의 기운은 너무 나약한 약점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 90%의 강인한 뿌리 차크라가 없었다면 당신 말대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아, 뿌리가 그걸 버텨주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의 닻이 워낙 거대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242점의 음의 기운은 오히려 외부의 타격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로 작동합니다. 즉각적인 환호나 인정이 없어도 그 끔찍한 압력을 고요하게 견뎌내는 거죠. 와, 압력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네요. 자파르가 영화 주연 캐스팅 확정 소식을 듣고도 무려 1년 동안 친어머니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보통의 양성 에너지가 강한 청년이었다면 당장 세상에 떠벌렸겠죠. 그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이 바로 이 압도적인 점액질 기질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예에서 늘 강조하는 차크라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봐야죠. 이 거대한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충돌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당신이 보내준 분석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지점으로 지목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과 친밀감을 관장하는 천골 차크라입니다. 맞습니다.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죠. 자, 바로 이 부위 성적 잠재력 지수가 자그마치 9,360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에 0이 잘못 붙은 줄 알았어요. 이 지표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3,000에서 4,000 사이를 오갑니다. 3,000이요? 그런데 9,360점이라고요? 네, 9,360점은 한 개인이 사적인 욕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양의 원초적 생명력이자 파괴적인 불꽃이죠. 네, 엄청나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경생물학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가 아래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의 천골 차크라 용량은 단 21%로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 9,360점의 에너지가 끓고 있는데 배출구는 21%밖에 안 열려 있다고요? 엄청난 수압의 물이 흐르는데 밸브를 80% 잠가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대체 왜 통로가 그토록 좁아져 버린 겁니까? 그 자리에 끔찍한 카르마 코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파괴를 뜻하는 13, 고립의 9, 그리고 거부를 뜻하는 22 코드입니다. 아, 13, 9, 22. 네, 타인과의 사적인 유대나 친밀감에 대해 아주 강한 무의식적 억압과 거부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로 정상적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이 거대한 덩어리 에너지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압력을 못 이기고 결국 위로 치솟했군요.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초고속 승화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래로 배출되지 못한 이 폭력적인 기력은 척추를 타고 위로 맹렬하게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73%로 활짝 열린 심장 차크라를 거치며 연민의 에너지로 정제되고요. 심장을 거쳐서 위로 올라간다. 네, 마침내 그의 가장 완벽한 통로인 93%의 목 차크라에 도달해서 순수한 예술과 진실의 대변으로 화산처럼 분출되는 겁니다. 우주가 설계한 정말 기막힌 탈바꿈이죠. 와, 억눌려 있던 마이클의 29% 목소리가 자파라에 막혀버린 그 천골 차크라 압력을 연료 삼아서 93%의 목소리로 폭발하는 거군요. 네, 진실의 8번 코드와 탈바꿈의 13번 코드가 맹렬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인과관계가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필연적으로 잭슨 가문의 피에 새겨진 그 카르마의 꼬리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운명 매트릭스를 보면 자파르의 중심점, 그러니까 컴포트 존은 6번이에요. 조화와 사랑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평온함을 원하죠. 그런데 그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짊어진 카르마 꼬리가 21-3-9입니다. 이 코드들이 실제 가족사하고 어떻게 얽히는 겁니까? 이 카르마 꼬리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실제 가문의 상처와 직결됩니다. 코드 3번은 여성적 권력, 즉 어머니를 뜻하고요. 코드 9번은 고립을 뜻합니다. 어머니와 고립이라. 자,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십이 아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팔의 어머니 알레안드라는 그의 아버지 저메인 잭슨과 결혼하기 전에 삼촌인 랜디 잭슨과 이미 깊은 관계였고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네, 삼촌과 아버지 사이의 경계가 한 집안에서 완전히 붕괴된 아주 복잡한 구조였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필연적으로 가족 내의 정서적 단절과 짙은 소외감을 유전적 상처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9번 코드의 실체입니다. 자파르는 이 미완성된 가문의 그림자를 치유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난 영혼이에요. 이거 청취자분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할리우드 가십이 아니라 자팔이 막 평생 싸워 나가야 할 미시적인 에너지 채널의 전쟁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돈과 커리어 채널이 13-8-22로 짜여 있다는 걸 보세요. 파괴의 13과 진실의 8이군요. 네, 위기와 파괴인 13에 맞서서 그가 절대적인 성실함과 진실인 8을 유지할 때만 진정한 자유인 22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이상학적인 카르마 이론이 물리적 현실, 그러니까 2026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덮쳐왔는지 추적해보죠. 원래 더 일찍 끝났어야 할 개봉이 2026년 4월로 밀렸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죠. 네,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에 아르카나 8, 그러니까 인과율과 아르카나 13, 파괴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1993년에 마이클 잭슨이 직면했던 그 학대 혐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영화 대본은 이 혐의의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과거 챈들러 가족과 맺었던 법적 합의라는 거대한 현실적 장벽이 있었죠.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심판하는 무자비한 인과율, 즉 아르카나 8의 철퇴가 제작 현장을 내리친 겁니다. 아, 과거의 굴레가 진실을 억눌러버린 거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튜디오는 무려 22일간의 재촬영을 해야 했고 1,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와, 1,500만 달러요? 네, 영화 3막의 대본을 전면 수정하는 거대한 붕괴, 즉 아르카나 13의 파괴 과정을 물리적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운명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영화 제작 일정표를 그냥 물리적으로 찢어버린 거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잔혹한 대조가 완성됩니다. 어떤 대조죠? 이것은 오직 영화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36세에서 48세 사이 언론과 법의 끔찍한 공격에 삼켜졌던 그 암흑의 주기가 바로 법과 구속의 85주기였습니다. 85주기요? 반면에 지금 이 영화를 완성하며 폭발하고 있는 29세의 자파르는 치유와 표현을 상징하는 황금 주기인 93주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아, 93주기. 완전히 다른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자파르가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는 건 절대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촌의 그 위장의 가면을 벗기고 철저하게 억눌렸던 29%의 기명 소리를 자신의 93%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해방시키는 아주 처절한 영적 의식인 겁니다. 와, 마이클의 40%로 위태로웠던 뿌리가 자파르의 90%의 뿌리로 보상을 받고 25%로 붕괴됐던 자아 경계가 자파르의 막대한 청골 에너지를 태워 만든 93%의 목소리로 복원된다니, 이게 바로 매트릭스가 증명하는 카르마 치유의 완성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에너지 매칭의 경이로움에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카르마의 시나리오를 확인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닫혀버린 에너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죠. 자파르의 21% 청골 차크라처럼 혹시 당신도 사회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리고 고갈된 채 파괴, 즉 13의 코드를 기다리는 막혀버린 성적, 감정적 에너지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속에 숨겨둔 무서운 불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 주기는 지금 무자비한 인과율의 아르카나 8, 그 정의의 심판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낡은 것을 부숴 나오는 고통스러운 탈바꿈, 아르카나 13을 피 흘리며 통과하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당신의 영혼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이유 모를 고립과 분교의 카르마, 과연 당신은 어떤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에 당신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세요. 명화가 그 숨겨진 매트릭스의 잔혹한 진실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